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조이대 이 박정훈 칼럼이 박정훈 논설실장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조이대가 옳았다.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조이대가 100번 옳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글 문제를 올린다면은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저한테 조이대가 100번, 1000번, 10,000번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선거법 유죄 판결이 말이죠. 이재명 재판 5건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 최종심이 판단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최종심 판단될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을 조이대가 만들었다. 그래서 조이대가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이대가 1000번, 10,000번 옳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 선거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우려가 맞아 딱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조이대가 서두른 겁니다. 대법관들이 서두른 겁니다. 바로 이런 걸 보면 이 조이대는 훌륭한 대법원장입니다. 정말 훌륭한 대법원장입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남겨놓을 것입니다. 남겼습니다. 네. 대법원이 왜 민주당 반발을 그렇게 막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선고를 강행을 했을까? 또 재판부는 또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조이대는 또 말 없는 사람 중에 말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법관들은요, 판결로서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판결로서 판사는 말하는 겁니다. 다만 지난 1일 판결을 딱 하는데 조이대 대법원의 의중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걸 갖다가 강조했습니다. 조이대 옳았습니다.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거 속은 사람들, 국민들은 다 속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토대를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는 측면이 이게 법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박정훈 실장은 느끼기를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그래서 대선 전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아, 이게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장치를 대법원이 이 대선 전에 선고하는 것이구나 라처럼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그 국토부 협박,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서 1심 유죄, 2심 무죄 엇갈린 판결 내렸죠. 국민으로서는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유권자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6월 3일 투표장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판결을 미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권자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끼치는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법 진실의 최종 수호자인 대법원으로서 선고 지연이야말로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정보 왜곡이라 생각했을 것 같다 이거죠. 조이대 대법원장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예상대로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조이대 내란이요. 조이대 내란이라고 붙입니다. 그들은 내란 속에 살아온 내란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내란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걸 아주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밖에 몰라요. 세상에 나오면요. 내란이 아니고 평온한 세상 속에서 이제부터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발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은 보기만 보면 내란이다. 자, 계엄도 내란이다. 무엇도 내란이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다고 내란을 합니까? 대통령인데.
그가 이미 대통령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데 권력 가져봤자 이재명이랑 그 179석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그 속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내란한다고 그래. 200명 데리고 군인 200명 데리고 저 넓은 국회를 갖다가 200명 데리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요? 한동훈이를 체포해요? 웃기고 있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장난치지 말아요. 국회라는 그 넓이를 갖다가 계엄을 하려면은 계엄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 매뉴얼에 따르면은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한 5, 6천 명이 병력이 와고 완전 무장을 하고 탱크고 뭐고 전부 하고 새벽에 딱 계엄을 하려면 진짜 계엄을 하려면 말이죠. 새벽에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합법적 권한이에요. 그게 왜 내란입니까? 근데 연성계엄이니 경고성이라든가 계몽령이라든가 한 이유가 다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국회가 좀 제발 좀 잘 좀 해다오 이 얘기였습니다. 그걸 갖다 뭐 내란? 거기다가 내란 수계라고? 수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란 우두머리요? 멀쩡한 대통령을 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탄핵시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났죠. 격렬하게 반응했죠. 그러면서 조이대 내란이다. 사법 구태타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나 민주당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대법원이 조기 선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지난 4월 22일 했습니다. 사건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정광석화처럼 2차 심리까지 마치고 선고 기일을 5월 1일자로 딱 지정했습니다. 속도전이 펼쳐진 그 열흘 동안 민주당은 신속재판의 하자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을 비난하는 대신에 무죄로 확정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좋아가지고 기대감 역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멋들어지게 이 대법관들이 이제 우리를 무죄로 확정하려는 것이다. 아마 저희들 정보가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 기대감을 비췄고 국민들 또한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 이러다 무죄 나오겠다. 왜? 유죄를 무죄로 잘 둔갑들을 시키더라. 이 법원들이 요즘 이상하더라. 우리 법이고 국제인권법이고 헌법재판소고 웃기고 자빠졌더라 이런 얘기죠. 네. 웃기고 자빠졌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국민들이 웃기고 자빠졌다는 거야. 이 정상적으로 법의식으로 교육을 다 받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엉뚱하게 심판을 하니까 그래 우리 엉뚱하게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법원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법원에 대해서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건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정광석화처럼 2차 심리까지 쫙 마치고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딱 지정하고 속도전이 펼쳐지고 민주당은 신속재판 하니까 기분 좋아. 야 무죄야 또 무죄야. 그렇지.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고 그러면 1심에서 나온 한성진 판사 그 양반도 국제인권법입니다. 우리 법 후신 국제인권법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평이 어땠느냐. 찾아보면 법리에 철저한 분이다 해서 그래도 판단을 어떻게 내리겠지 했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탁 나왔어요. 이재명에게. 그거 봐줘서 그런 거일 거야 아마.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는지를 우리는 국민들은 나중에 알기 시작했어요. 고등법원에서 무죄 우리 법의 대선배 우리 법 정재호라는 서울법대 나온 자가 거기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최은경 그다음에 이예슬 같은 배석인가 무슨 대등인가 모르지만 그 판사들 서 있어. 무죄? 어느 국민이 그걸 무죄라고 알아요. 국민은 이미 학습이 다 돼 있어. 지금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관련된 그런 부분의 사건의 문제 공직선거법이고 뭐고 그냥 잠깐 얼른 빨리 끝내고 했으면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게 2년여나 질질 끊고 검찰들 고생시키고
이렇게 한 내용을 갖다 환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네. 이게 무죄 일리가 없는데. 그 고등법원의 그 판사라는 정재호라는 그자가 제가 그자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사람이 he is 그자. 그자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쪼각쪼각을 냈어요. 재판을 갖다가 쪼각쪼각을 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인식이라든가 무슨 철학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심리학적 철학적 단어들을 써가면서 정말 웃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대법원이 모두 구체적으로 다 지적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탁탁탁탁 조목조목. 이런 명재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죄로 확정하려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확 비치고 난리를 쳐놓고 이재명 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법원이 법대로 할 겁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요, 소송기록 6만 쪽 다 읽어봤냐? 이런 식의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죄로 판정하자 돌변했습니다. 6만 쪽을 어떻게 언제 다 읽어봤냐? 나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6만 쪽을 다 읽어야 될 대법원의 의무가 없다는 거 똑똑히 알아두라고. 쟁점된 사항, 대법원은 법률심이야. 이재명이도 변호사인데 칸닝구에서 고등고시 합격한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럼 그 정도는 알 거란 말이야. 대법원에서는 쟁점 문제, 쟁점이 되는 그 문제를 그 부분들을 깊숙이 아주 현미경 보듯이 봐서 법리하고 과거에 판례하고 전부 다 이걸 합적으로 통합돼서 그래서 전원 합의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도 하나 6만 쪽 읽었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 책 이만한 창구서 큰 거 갖고서 난리 치면서 나는 이만큼 읽었다. 그 의식이 아니에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책 그리 큰 거 가지고 공부 안 해요. 학교 공부 열심히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듣고 또 중요한 문제들 좀 상급, 중급, 하급 어려운 난제 이런 거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기르는 거예요. 원래가. 하듯이 이자들은 근데 이거 무슨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그냥 6만 쪽 다 읽어봤냐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세계로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에 판결을 냈기 때문에 선거 개입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선거는 어차피 치러지는데 선거 전에 자기네들하고 관련된 거 하면 다 선거 개입입니까? 그러나 재판을 질질 끄는 침대 축구 전략으로 최종심이 여기까지 늘어지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거야. 이 후보 아니냐 이거야. 이재명이 아니냐 이거야. 이 재판 1년이면 다 끝날 걸 지금 3년 가까이 이렇게 끌은 자가 바로 누구냐 장본인이 이재명이 아니냐 이거야. 민주당은 그래서 대법원장 탄핵을 시킨다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대법원장쯤이야. 탄핵, 특검, 보복카드, 복수카드를 또 꺼내들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무슨 짓을 할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초유의 보복카드를 꺼내 들어가지고 친민주당 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무슨 사법정이고 어쩌고 하는 이상한 무슨 단체는 또 시민단체는 대법원장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나왔으면 역시 조희대는 대한민국 사법의 영웅이다 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훌륭한 대법원장. 그래서 대법원장은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김명수는 작정하고 시킨 게 누구냐? 문재인이가 작정하고 춘천법원장. 법원 중에서 제일 하급 법원이 제일 하급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그 하급이란 뜻은 뭐냐?
법원이 규모가 제일 적은 법원이 춘천 법원입니다. 춘천 지방법원입니다. 법원들 중에서 제일 이 규모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제일 초임급이 거기 가고 그다음 이렇게 순서로 도는 것이라고들 흔히들 알려 있는데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뭐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을 갑자기 탁 뽑아가지고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중간 법원 뭐 수원지방법원장이라든가 또는 대전지방법원장이라든가 대구지방법원장이라든가 뭐 여태 좀 괜찮은 그런데 경력도 좀 쌓은 분이 아닌 이상하게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김모 씨가 와가지고 우리법 연구회 하고 국제인권법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초대 회장이다. 뭐 이런 소문이 나더니 우리법이 뭔가? 국제인권법이 뭔가? 봤더니 이게 지금 사법의 골치를 앓게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을 형해화시킨 그러한 단체로서 작동이 되고 있었다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명 그걸 뭐라고 했느냐? 언론은 하나회라고 그랬습니다. 법조 하나회.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만약 무죄 선고가 나왔다면 이랬을 리 없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았는지 말로는 무리한 신속 재판을 트집 잡았지만은 결국 판결 내용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대선 전 선고라도 무죄면 괜찮지만 유죄여서 사법 구태타다 이겁니다. 아니 무슨 사법 구태타예요. 조 대법원장이라고 민주당 반발을 예상 못했을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선고를 강행한 것은 지금 못하면 사법적 진실이 영원히 묻힐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 후보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판 무력화 카드를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이재명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도록 아예 법조항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부권에 막혀 있지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법 개정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왜? 거부권이 자기가 하게 되니까 거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만드는 건데 방탄입법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영구히 사라집니다. 미제로 봉인 이재명에 관련된 소송 범죄는 전부 다 상자 속에 싹 들어가서 완전히 세멘트 콘크리트로 완전히 봉인됩니다. 자,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용인할 수 있었을까요?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으니까 대법원 판결을 그렇게 법과 원칙과 공정과 상식과 이런 관점에서 DK 여신상이 저울을 딱 균형 맞게 재판을 한 거예요. 편들은 거 아니에요. 법과 원칙대로 한 거예요.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무효로 뒤집을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 개정에 따른 면소 결정을 내려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비용으로 쓴 세금 434억 원 반납 의무도 사라집니다. 의회 권력이 법원 대신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압박에 하급 법원들은 속속 무릎 꿇고 있습니다. 치사한 판사들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저희들은 판사들이라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과거의 판사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판사들은 얍삽해서 그런지 시대가 이재명이 시대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훌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아니면 국제인권법 무슨 훈장을 하나 딱 단 사람들이 판사 중에도 그냥 판사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판사는
80%가 훌륭한 판사입니다. 20% 중에 그 안 중에 좌파들 판사들 중에 그 중에서 우리법 국제인권법 이분들하고 합치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훌륭한 판사들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중요 사건을 맡은 사람들 보면 어쩌면 정재호 같은 사람들이 맡을까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그거 어떻게 알아보고 할까요? 근데요, 지기현 판사 있죠. 사법영웅이라고 지금 유창종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이 박물학자가 있습니다. 박물관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아주 이 깊으신 인품이 훌륭한 분이죠. 중앙지검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사법영웅으로 칭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법영웅 나왔다. 그분이 바로 지기현이다. 이렇게 연세 드신 참 훌륭하신 유창종 당시 옛날 검사장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중앙지검장이 했던 그분 지기현 판사. 요즘 뭐 어디서 무슨 사진 쪼가리 가져와 가지고 무슨 이거 저 뭡니까? 그 어디 유흥주점에 룸사롱에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무슨 얼마나 탄압을 많이 한 줄 아세요? 막 그냥 그냥 문자 폭탄 그 양반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같지만 그분은 도도하게 딱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 드디어 룸사롱으로 이제 몰았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래 저 같으면요. 난 룸사롱 갔다. 너희들 안 갔냐? 한번 해보면 되지. 남자가 그 룸사롱 갔다 오면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번 누가 이렇게 데려도 가고 선배가 후배가 그랬다. 그거 어쩔래? 그러면 뭐라 할 겁니까? 많은 그분은 지금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법관은 진짜 법관은요 말로 하지 않고 판결로 하는 겁니다. 예, 이분을 빨리 바꿔치기 하려고요. 왜? 이분이 내란 세력, 자기들이 말하는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을 다 하고 있잖아요. 특히 대통령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뿌락치를 거기다 갖다 놓기 위한 그런 수작들이 아닐까요? 왜 교체하려고 그래요? 왜 판사를 교체하려고 그래? 그거는 고유권한이야. 그거는 재판의 그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이야. 그리고 수사를 해가지고 그래 예를 들면 룸사롱에 한번 갔다. 누가 갔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 갔다예요, 지금. 간 건 괜찮아요. 근데 안 갔다예요. 저들은 안 갔나? 국회의원들 룸사롱 간 사람 그럼 다 뽑아내라고 해? 민주당 안 갔어? 잘도 안 갔겠다. 예. 그런 거 가지고 법조인은 그 훌륭한 정말 사법의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훌륭한 판사들을 그런 식으로 어디 사진 쪼가리 어디서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일단 이게 뭐하고 또 판박이냐. 청담동 술집 알지요? 대통령 한동훈 둘이서 그때 한참 그 초기에 말이죠. 거기 가서 김현장 30-40명 변호사들하고 같이 룸사롱에 가서 거기 어쩌고 저쩌고 김의겸이가 근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면책특권을 없애야 되는 거야 이게.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숨어가지고 마음대로 지절거리는 거예요. 지금 김의겸이가 국회의원 떨어진 이유가 저는 뭐로 보고 있느냐. 청담동 거짓말에서 떨어졌다 이거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아마 안 찍었을 거다. 왜 안 찍었? 호남인데 왜 안 찍었겠느냐 이거야. 그렇죠?
전준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룸사롱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 거기는 유흥주점 딱 해놓고 그럼 유흥주점을 공직자는 절대 갈 수 없다는 그런 뭐 법이 있는 겁니까? 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꼭 청담동하고 똑같은 빼박이에요. 빼박. 아니면 말고 한 그뿐으로 끝났잖아요. 청담동 사건도. 거짓말이란 게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래도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면책특권이니까. 안 그러면 저 징역 감방이가 30년 40년 살려도 분이 안 풀릴 정도 못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국가 원수하고 말이지. 거기에 뭐 김현장 변호사들 30-40명하고 같이 갔다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다 허위였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빼박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빼박이에요. 네. 민주당 압박에 하급 법원들요. 속속 무릎 꿇었습니다. 자, 백현동 사건, 대장동 백현동 1심, 위증교사 2심 재판부가 일제히 공판 일정을 대선으로 다 미뤘습니다. 우리도 미뤄요. 나 혼자 안 죽을래요. 그러나 선거 이후에도 이 재판들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사법 정의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셔야 되겠습니까? 김문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1인용 입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 독방 입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일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잖아요. 앞으로 없을 것이고. 예. 그렇게 5년간 재판을 중단시켜 놓고 이재명의 혐의 12가지 전부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를 또 짜낼 거고 검찰을 장악해서 공소 취소토록 하거나 검찰 없애버린다 하잖아요. 검사들하고 말이지 이 사법부 요원들만 들고 일어나 버리면 저거 꼼짝도 못할 텐데 이들 뭐 서로 그 안에는 첩자들이 많아 놓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까? 당당하게 말이지 검찰은 이렇다 판사들은 이렇다 하고 이제 소리 한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전국 법관회의라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국 진짜 법관들이 모이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법관회의를 갖다가 김명수 때 활성화시켜가지고 김명수 때 거기 다 우리법 국제인권법 출신들이 모조리 임원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반 이상이 집행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전국 법관회의. 국민들 그러면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 조희대 탄핵했다 하면은 법관들이 탄핵했구나. 그럴만 해서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이 전국 법관회의 이게 이 김명수가 만든 겁니다. 네. 거기 전부 국제인권법 우리법이 전부 다 임원들을 집행부를 전부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김명수 이후부터.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요. 또 꼼수가 검찰을 딱 장악해서 공소 취하해. 헌법소원으로 또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법원 판결 나오면 헌법소원 해가지고 헌법 알잖아요. 문영배 같은 자들, 이미선이 같은 자들, 정정선이 같은 자들, 정정미 같은 자들, 정계선 같은 자들, 김형두 같은 자들, 그 다음에 우파들, 근데 가짜 우파들, 정영식, 또 있잖아요. 조한창, 국민의힘 몫으로 나간 그 헌법재판관. 제가 그 이름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선거법 판결은요. 이 후보의 재판 5건 중에 최종심 판단이 내려진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 전에 선거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조 대법원장의 우려가 지금에 와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시 대법원장 다르다 이겁니다. 훌륭하다. 가장 어려운 시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이후에 정말 가장 어려운 시대 조희대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선에 임하고 있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의 존립이 어렵다는 반증을 제가 시켜드리는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